경제 모델 분석의 끝에 다 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그 질문을 함께 파헤쳐보죠. 저는 여러분의 경제 수학 가이드 블랙스톤 H입니다. 교수님, 저희가 비교 정태 분석으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잖아요. 그럼 이제 분석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균형점을 찾는 건 정말 큰 걸 해낸 거죠. 뭐랄까, 퍼즐의 제일 큰 조각을 맞춘 것과 같아요. 하지만 그걸로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애써 찾은 그 균형점이 사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일 수도 있다는 아주 큰 위험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면 먼저 우리가 지금껏 사용해온 도구, 바로 이 정태 분석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정태 분석은 말 그대로 정지된 상태, 멈춰진 상태를 보는 거예요. 복잡하고 지저분한 중간 과정은 그냥 싹 다 건너뛰고 오직 그래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야? 이 질문 하나에만 답을 해주는 거죠. 마치 여행의 전체 과정이 담긴 영상이 아니라 목적지에 딱 도착해서 찍은 완벽한 기념사진, 스냅샷 한 장만 보는 것과 같아요. 자,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참고한 교재의 실제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교재에서도 정태 분석이 균형점을 찾는 데는 아주 유용하지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학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포인트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근데 시작점이랑 도착점을 다 알고 있는데 대체 중간에 뭐가 빠졌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정태 분석이 목적지를 찍은 스냅샷이라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바로 목적지까지 가는 그 전체 과정을 담은 영화예요. 정태 분석은 어디에 도착하는지만 알려줄 뿐 어떻게 그곳까지 가는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 어떻게를 다루는 게 바로 동태 분석이고요. 바로 이 질문에 정태 분석은 그냥 침묵합니다. 대답을 못해요.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안정될까요? 아니면 거북이처럼 아주 천천히 서서히 오를까요? 그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는데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 없어요. 가격과 수량이 직선으로 얌전하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막 위아래로 요동치면서 가는지도 알 수 없죠. 이 모든 여정에 대한 정보가 정태 분석이라는 스냅샷 한 장에는 담겨 있지 않은 겁니다. 경로를 모르는 건 좀 불편하긴 하네요.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문제인가요? 어차피 목적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단순히 경로를 몰라서 좀 불편하다. 이 정도 문제라면 괜찮겠죠. 하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태 분석의 두 번째, 그리고 훨씬 더 치명적인 한계예요. 우리가 지도에서 찾은 그 멋진 목적지가 사실은 건널 수 없는 절벽 너머에 있는 신기루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바로 안정성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자, 안정적 균형이라는 건요, 이 그릇 속에 놓인 구슬 같은 거예요. 손가락으로 살짝 툭 쳐도 구슬이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엔 어디로 가죠? 네, 원래 있던 그 바닥, 그 균형점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대부분의 경제 분석은 기본적으로 이런 안정성을 가정하고 있어요. 반면에 불안정적 균형은 정반대입니다. 그릇을 뒤집어 놓고 그 뾰족한 꼭대기에 구슬을 아슬아슬하게 올려놓은 상태. 상상되시죠? 이론적으로는 가만히 놔두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아주 작은 바람만 휙 불어도 이 구슬은 어떻게 될까요? 균형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멀리 굴러 떨어져 버리죠. 이 질문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정태 분석으로 어떤 균형점을 열심히 계산해서 찾아냈어요. 근데 만약 그 균형이 방금 본 그 뒤집힌 그릇 위의 구슬처럼 불안정한 균형이라면요? 현실 세계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만 있어도 그 지점에서 영원히 멀어질 텐데 과연 우리가 그 균형점을 찾았다는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우리가 찾은 균형이 안정적인지, 그래서 진짜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열쇠가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동태 분석입니다.
정태분석이 남겨놓은 과정과 안정성이라는 이 두 개의 거대한 물음표를 해결해주는 마스터 키 같은 거죠. 동태 분석은 단순히 시작과 끝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 따라 경제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경로 자체를 하나의 수식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경로를 분석해서 우리가 찾은 그 균형점이 외부 충격에 대해 다시 수렴하는지 아니면 저 멀리 발산해버리는지를 판별해 주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그 균형이 안정적인 그릇 바닥의 구슬인지 아니면 아슬아슬한 그릇 꼭대기의 구슬인지를 똑똑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비유가 동태 분석의 가치를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정태 분석이 그냥 지도에서 목적지를 점 하나 꼭 찍어주는 거라면 동태 분석은 뭐랄까 실시간 교통 상황까지 반영해서 최적의 경로와 도착 가능 여부까지 알려주는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설명의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여러분이 앞으로 경제 현상을 볼 때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정태 분석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첫째, 과정의 부재.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걸려서 균형에 도달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둘째, 안정성의 문제. 우리가 찾은 그 목적지가 실제로는 도달 불가능한 신기로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경제 모델의 균형점을 보더라도 저게 끝이 아니구나. 저기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저기가 정말 안정적인 곳인지 따져봐야 진짜 분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드립니다. 정부가 이 정책을 쓰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나 이상적인 균형 상태에 도달할 겁니다 라고 발표했을 때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요? 그냥 와, 좋은 균형이네요 라고 감탄만 할 게 아니겠죠. 그 균형 과연 안정적인가요?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없나요? 이렇게 따져 묻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제를 더 깊이 그리고 더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